동거남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어 숨지게 한 43세 여성 성모씨. 6월 10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6월 1일 오후 7시 25분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의붓아들 9살 A군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행용 가방 2개에 7시간을 가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1일 심정지 이후 의식 회복을 하지 못하다가 A군은 이번 3일째인 6월 3일 오후 6시 30분 하늘에 별이 됩니다. 사인은 부전증이었습니다. 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김원입니다. 아동학대,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사실 아동학대라는 건 법의 명칭, 그리고 어른의 입장에서 쓴 내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법의 입장에선 학대를 했다라고 느껴지지만 입장을 바꿔 그걸 당하는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건 진짜 고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폭력,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도 얘기할 수 없고 이 사람과 떨어지면 더 위험하다는 걸 아는 두려움까지요. 훈육과 학대를 구별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매번 똑같이 얘기하죠. 훈육하다 그랬어요.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잔인한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는데 매번 핑계를 댑니다. 또한 문제가 학대를 당해도 그 아이가 보호기관에 갔다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이후 학대의 굴레 속에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대한민국에 또 큰 충격을 줬던 인천시 미추홀구 계부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입니다. 27살인 피의자는 자신의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실용 털실로 묶고 20시간이 넘게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길이 1m의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 이후 뭐가 바뀐 걸까요? 계속 발생해 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사건들도 있고, 알려져 있지 않은, 기사 한 토막 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이 사건, 천안 사건 이후에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왜 이러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목할 천안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2020년 6월 1일 천안 서북구의 집에 같이 살고 있던 9살 초등생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단순합니다. 거짓말했다고. 아이가 게임기를 갖고 놀다 고장냈는데 너 이거 왜 고장냈어? 저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해서 훈육차 그런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체벌의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진술을 했죠. 난 12시쯤에 자기 말로는 대형 여행용 가방이라고 하는데 가로 50cm, 세로 70cm 안의 아이를 가둡니다. 12시 23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외출을 했는데 그 외출은 자신이 천안에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돌아왔더니 아이가 그 안에서 소변을 본 겁니다. 진짜 사랑하고 아꼈다면 체벌을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이게 잘못됐구나를 인식했었어야 되는데 아이한테 또 혼을 내면 나와라 라고 하고 여행용 가방을 좀 더 작은 걸로 바꿉니다. 가로 44cm, 세로 60cm 그 안에 넣어둡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바꿀 때 상태 괜찮았어요. 제가 저녁 때 두 번째 가방 움직임이 없길래 열어보니까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 생각이죠. 괜찮았다고요. 조금 제 감정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바꿀 때 상체는 괜찮았었다라는 말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애가 거기가 안에서 소변을 봤는데 상태가 괜찮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119 대원들과 함께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함께 이동했는데요. 의료진들이 다 당황합니다. 6월 1일날 말이죠. 왜냐면 얘 그때 왔던 애잖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5월 5일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에 부모님과 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날인 어린이날 A군은 머리가 찢어져서 이 대학의 병원의 응급실에 왔었습니다. 당시 의료진들이 머리에 찢어진 거는 왜 그랬어? 넘어졌다고? 근데 몸이 조금 이상했던 겁니다. 몸에 있는 멍자국들, 팔목에도 멍자국이 있고 이게 보통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해 결국 경찰에 5월 7일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달도 안 돼서 심정지 상태로 다시 온 것이죠. 다시 왔을 때 아이의 몸 상태를 보고 경악금치 못한 겁니다. 머리에 상처, 그리고 발등, 엉덩이에 멍자국, 발가락에 긁힌 상처, 얼굴 손등에 있는 멍자국들, 눈 쪽에 있는 멍자국, 그리고 그때 당시 없었던 상처인데 한쪽 허벅지에는 5개의 상처가 또 확인됩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의료진이 먼저 신고를 했거든요. 전문의가 이상하다, 보통의 상처 같지는 않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게 매뉴얼이라고 하더라고요. 8일 이곳입니다. 충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다 통보를 합니다. 확인을 해라. 그리고 아보전은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집을 방문합니다. 5월 13일부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지요. 그게 2019년 10월부터 자꾸 아들이 말썽 피운다는 선생님 전화 받고 말을 듣지 않아서 친아버지, 친부와 함께 이 성모 씨가 10월부터 한 4차례 정도 때렸습니다. 훈육 방법이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상습적인 학대 흔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자들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옥상에서 그냥 욕실에서 넘어져서 머리 다쳤고요. 저 집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그 말만 듣고 돌려보냈다. 아버지는 5월 18일 분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사건 보고서를 경찰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받은 경찰은 모니터링 하자로 끝냅니다. 그때 했으면 이 아이 사망 안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전문가가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한 명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말만 듣고 끝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아이들은 절대로요. 내 엄마가 저 학대해요. 아빠가 저 학대해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지 않지요. 왜냐면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와 사는 사람들, 나를 괴롭혔지만 이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히겠지? 아니면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겠지? 나랑 떨어지겠지? 그 불안감이 더 크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던 게, 그리고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성모 씨는 범행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해의 의도는 없었어요.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죠. 정확히 표현하면 살인죄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내일 6월 10일 검찰로 송치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왜 그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검찰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정확히 표현하면 가방에 갇혔던 A군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알면 적용이 될 거니까 말이죠. 안 되면요? 과실치사입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하는데 저희 과거의 선례를 보면 6년 정도만 나옵니다. 6, 7년? 많이 나와도요. 학대를 했는데. 근데 살인죄가 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그리고 5년 이상이라고 해도 꽤 많이 나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진짜 후회할까요? 저희가 영상을 보다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같이 타고 있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좁으니까. 옆에서 내리는 성모 씨의 모습을 봐주십시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울며 불며 놀래는 거, 뭐 별거 그거 없습니다. 급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자, 저희는 의문점이라는 게 듭니다. 자, 이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문점이니 꼭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 발생 공간은 집 안이었고요. 이 집 안에는 성모 씨의 친아들과 친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즉, 알고 있는 상황,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진여부가 명확하진 않지만 딸이 어딘가에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A군이 잘못해서 가방에 집어넣은 거라고. 우리 엄마가 가게 보러 나갔는데 A군이 가방에서 안 나온 거야. 야, 치워. 우리 학교 언니들 무서운 사람이야. 치워. 물론 명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분위기, 즉 환경이 어땠나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성모 씨의 친아들과 친딸은 A군을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친부까지도 학대에 함께했다는 거 보면 저희가 지금 가슴 아픈 건 아마 이 A군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붙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상황인 거죠. 그리고 6월 1일 사건 발생 당시에 친부는 경남 지역에 출장을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의성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6월 1일이 언젠지 아십니까? 이 정도 나이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면 거의 아실 겁니다. 6월 1일이 등교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요.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그동안 지연되다가 드디어 학교에 가는 날인데 그날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쪽 눈에 멍이 들어 있어서 그걸 감추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부러.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했을까요? 거짓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는 사망하면 가해자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가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임기를 고장내서 그거 너 왜 고장냈어?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안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훈육 차원에서 한 거다. 게임기 정말 고장냈나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아이한테 게임기 줬나요? 아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나요? 친아들과 함께 놀게 하셨나요? 친딸과 함께 놀게 하셨나요? 저희가 본 당신의 인스타그램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이만,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만 밥을 먹이고 그거의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사진만을 올리는 당신에게서 정말 함께 게임을 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당신은 거짓말도 했거든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처음에 3시간만 가방에 넣어놨어요. 근데 7시간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가방이 하나가 소변이 묻어 있었고, 그리고 CCTV상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7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진짜 엄마라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안 드는 대목들입니다. 또 하나요. 사망한 A군은 몸무게가 23kg입니다. 또래 평균 몸무게가 33.3kg인 걸 보면 10kg 이상 밑에 있죠. 안 먹인 겁니다. 대부분 학대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죠. A군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친부가 몰랐을까요?
친부는 44세인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대를 방임하지 않았느냐를 조사하겠다. 하지만 당신도 분명히 학대를 방임했습니다. 먹이지 않았고 함께 폭력을 가했죠. 그리고요. 친부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성씨는 A군에게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죠. 자신의 아이는 엄청 챙겼다. 그리고 무언가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의붓아들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의심인데요. 자신이 봤을 땐 똑같이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게임기조차도 의심갑니다. 분명 이 사람은 답을 정해놨을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기를 고장냈건 고장 나있던 거긴 간에 너가 했지. 아니요. 왜 그럴까요? 5월 18일 날 아이 때문에 조사받았잖아요. 화가 났을 겁니다. 아이가 더 미웠을 거죠. 아이를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왜 그 이후에 허벅지에도 계속 멍이 더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피해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심리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이전과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서열이 무엇인지 알고 집안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사회적 권력에 대한 걸 이해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 안망가 때렸는데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모라면 아이가 진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걸 학대로, 폭력, 처벌로 그런 식으로 가지가 않지요. 저희가 정말 무서웠던 건 A군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부인입니다. 살아야 되거든요. 먹어야 되거든요. 아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사회성이 있기 전에 눈치를 보고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정말 빌었을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땐 그냥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죠. 게임기 하나 잠깐 고장낸 건데. 근데 이 사람의 말로 따지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진실을 압니까? 아이가 정말 고장낸 거 맞아요? 그 진실을 모르면 아이를 믿게 되는 게 충분히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는 처음에 가방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이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깜깜합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밖에서 나는 희덕거리는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성모씨, 그리고 성모씨의 아들, 딸들. 근데 성모씨는 외출하죠. 아이들은 놀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열고 나가냐고요. 아이는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나 진짜 아닌데. 나 이거 얘기해야 되나? 내가 했다고 해야 되나? 왜 안 믿어주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소변이 급해졌을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소변을 봤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문을 열어줬다. 나 이제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죠. 너 뭐 하는 거야? 정상적 부모라면 얘가 진짜 무서구나. 거기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처벌로 또 작은 가방에 아이를 넣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떤 감정을 겪을까요? 좁은 공간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겠죠. 소변을 본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고요. 배다른 남매가 눈총을 줄 수도 있고요. 점점점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배고플 겁니다. 그러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마지막에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아이는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왜 아이는 긴장하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야 했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말씀드리지만 화가 나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이 사건 말고 또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초동 대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전문기관에서 정확히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몸의 상처로 일반적 상처가 아니다라는 전문적 견해를 보호기관에서는 안 그럴게요 라는 그 말로 끝낸 겁니다. 적어도 정확히 파고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에게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어리기 때문에 부모에게 무서워서 양가 감정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니까. 아이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 안 했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동보호가 있어도 또 핑계지요. 관련 매뉴얼 시스템이 있는데 활용이 안 돼요. 분리를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라는 이야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애가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인가요? 정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와서 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가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제는 현장에 출동하는 한 단계 격상을 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어이없어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법률적 문제입니다. 외국 자료를 살펴보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를 신체적 고통으로 뭔가 가하고 처벌을 하고 체벌을 했을 때, 정확히 체벌이겠죠. 그런 고통으로 아이가 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체벌은 곧 폭력이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체벌을 지속적으로 당한 아이일수록 폭력성을 학습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연구 결과만 있습니다.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1960년에 만들어진 친권자 징계권이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으로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아동복지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친권자 징계권, 이거를 법에 아직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일본입니다.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 상황입니다. 체벌은 안 된다는 얘기죠. 체벌은 폭력이라는 얘기죠. 아이도 인격체다. 인격체를 인격체로 대우해줘야 된다. 하늘의 별이 된 아이. 부디 그곳에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꼭 반드시 바뀌길 바랍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마 그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경남 창녕에서 또 유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9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거였죠. 몸에도 멍자국이 있고 손에는 지문이 없대요. 프라이팬에다가 화상을 해가지고. 사실 이걸 학대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거의 고문 수준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게 정말 많아요. 진짜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사실 이걸 왜 이렇게 두지? 라는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두고 있지? 왜 안 바꾸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확인하고 해서 물론 법률을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법을 잘 알진 못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또 피해자가 나오고 지금 또다시 피해자가 지금도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우리가 학대라는 정의를 내리는 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학대지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학대 수준을 지나치는 이제 넘어서는 거잖아요. 학대요? 괴롭혔다? 당하는 애들은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지배당하고 이건 고문 수준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거 많이 봤는데 외국 자료를 보면 그 학대하는 사람
이제 학대 피의자들이 아이들에게 가방에 집어넣는 걸 좀 많이 한다고요. 그게 어떨 때 많이 하냐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냥 보기 싫어서. 내 눈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들어가.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얘기해 드릴까요? 한 번 아닐 거예요. 저게 아이는 그 안에 들어간 게 한 번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분들의 공통적 의견이에요. 왜냐면 아이가 처음 저 안에 들어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진짜로 무서우니까. 근데 아이가 처음에 들어가서도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1시간 반, 뭐 2-3시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자기도 이상하게 뭐 까먹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때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정말 지속적이었을 거예요. 한두 번 절대 아니에요. 밥도 안 먹였을 거고 물도 안 줬을 거고 괴롭혔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거에서 쾌락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또래잖아요. 성모 씨의 친아들이 거의 또래래요. 비슷한데 뭐 몸무게도 뭐 40몇 킬로라던데 막 낄낄거리면서 하대하고 무시했겠지. 그러니까 진짜 이 아이는 엄청 힘든 곳에서 있었을 건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니 애가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안 된다고요. 못해요 그거. 애들은 절대 그게 안 돼요. 하는 경우면 정말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양가 감정이라고 했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 나를 살려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익숙한 사람. 근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이 오면 무섭거든요. 내가 잘못했나?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지? 그러면서 제일 아동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우리랑 떨어지면 이제 영원히 못 봐. 이거 평상시에 주입시켜요. 아세요 이거? 얘네들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너 이거 어디 가서 맞았다고 하면 안 돼. 우리 영원히 못 봐. 우리 영원히 끝난 거야. 잘 됐네. 너 그럼 우리가 너 버리는 거야. 너 우리 영원히 못 볼걸?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이미 머리에 세뇌가 들어와 있는 거라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자꾸 집에 가자, 뭐 하자, 자꾸 이러거든. 그리고 그 순간만큼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껴요. 뭔지 아세요? 병원, 아동 전문기관 그런 데 딱 오잖아? 그러면은 막 이뻐해줘. 앞에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나? 날 이뻐하나? 나도 이제 좀 사랑을 받는 건가? 그 계속적인 학대에서 조금의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감정이 있으니까 그걸 더 갖고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살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저게 이건 여러분 사실 뭐 제가 전문가라서 아니라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거 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래요.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도 법률적인 문제도 바꾸고 아이도 인격체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문화의식,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옛날과 다르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해도 되게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였어요. 반려견들도 때리면 안 돼요. 그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람이거든요. 자꾸 왜 자신의 소유물로서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소유물이다. 내 맘대로 해야 된다. 내 애인데 니네가 뭐라 그래? 정말 이상한 발상이에요. 니의 이익이 이전에 인격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는 훈육을 하고 있대요. 훈육이라는 단어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지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이런 방송들이요. 저희들도 되게 많아요. 사건들 들어오는 거. 다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진행하면 사람들은 다 매번 똑같은 얘기인 줄 알아요. 옛날 전에도 그 있지 않았어? 전에도 있지 않았어? 지금도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방송이니까 뭐 많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힘든 이야기를 제가 꼭 전해드리는 이유는 힘들지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의 영상을 봤는데 아이들이 와서 어른한테 가서 저 죄송한데 뭐 핸드폰이 배터리가 꺼져서 그런데 아니면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다 사줘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이가 와서 그러면. 그렇게 아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강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그거. 당연히. 그래서 이제 지켜주고 우리가 해줄 다들 똑같아요. 물 사주면서 엄마는 뭐 뭐 연락해볼래? 뭐 어떻게 해볼래? 다 그러시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점에서 전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리고 저 같아도 우리도 모두 다 사회적인 감시망이잖아요. 학대를 받는 것 같다 싶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돼요. 이거 뭐가 이상하니까. 애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도 되게 힘든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런 거. 근데 꼭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고 못하게 하고 생각하고 잘못됐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데 체벌, 훈육을 체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 아이는 그걸 배워요. 그리고 체벌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본인이 나이를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힘이 없어지면 그 체벌이, 그 힘이 다시 본인한테 올 거고요. 본인의 악기는 아이의 아이에게도 갈 거예요. 그건 본인이 내린 뿌리예요. 그 누가 뒷감당할 거예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제발 공부하세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거. 뭘 하려고 해도 생각을 하고 인격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면 함께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마음 아픈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게 정말 그 성모 씨의 딸이 적은 게 맞다면 봐봐. 땡땡이가 잘못해서 가방에 집어넣은 거라고 우리 엄마 가게 보러 나갔는데 걔가 안 나온 거야. 몇 번 한 거야.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 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난리를 부린 게 아니라 무서워서 이러고 운 게 아니라 한 2시간 있으면 되겠지. 아니 어떻게 애가 이러냐고. 하다못해 다 큰 성인도 되게 좁은 폐소적인 공간에 집어넣으면 진짜 멘탈 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이러냐고요. 난 이 말을 보면서 얘가 여기 밑에 써놓은 뭐 우리 언니들 무슨 이런 내용이 눈에 띈 게 아니라 저 내용이 눈에 꼈대요. 저희 전문가분들은. 애가 얼마만큼 자주 저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저런 얘기를 하냐. 그냥 그 안에서 가만히 있던 거야. 그냥 나가면 혼나니까. 나가면 내가 확 가서 뚫고 나가면 또 혼날 거니까 가만히. 언제 열어주려나.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너무 악마잖아. 너무 끔찍하잖아.